지하철에서 가만히 있던 여성을 철로로 밀어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이번에는 한 남성이 지나가다 돌아와서 한 남성을 갑자기 철로로 밀어버렸습니다. 뉴욕 시민들은 이제 이렇게 벽에 붙어서 지하철을 기다립니다. 출근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죠. 벽에 붙어야 살 수 있다고 서로서로 말해주는 요즘. 미국의 한 경제학자는 한국은 이 사고도 미리 예측한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뉴욕 교통국에서 지하철 안전정책을 총괄하는 국장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지하철 한 역에서 한 여성이 아무 이유 없이 선로로 밀려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년 넘게 교통안전을 연구해온 전문가로서 이런 사고는 더 이상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아침 뉴욕의 지하철역에서는 같은 광경이 펼쳐집니다. 사람들이 벽에 바짝 붙어 서서 지하철을 기다리는 모습이죠. 마치 전쟁터에서 생존하는 것처럼 등 뒤를 계속 살피고 주변을 경계하는 모습은 더 이상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되어버렸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한 역에서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남성이 걸어가다 돌아와 한 남성을 선로로 밀어버린 거예요. 다행히 빠른 대처로 큰 사고는 면했지만 뉴욕 시민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죠. 벽에 붙어서야 살아남는다. 이제 이런 말이 뉴욕 시민들 사이에서 일상적인 인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이들을 등교시키는 부모들은 항상 벽 쪽에 서 있어야 해라고 당부하고 회사 동료들은 서로에게 조심해, 뒤를 잘 바라며 인사를 나누죠. 세계 최고의 도시라고 자부하던 뉴욕이 이렇게 원시적인 생존 법칙이 통용되는 곳이 되다니 참 아이러니합니다. 어제는 정말 가슴 아픈 광경을 목격했어요. 70대로 보이는 노인 한 분이 지하철을 기다리며 벽에 바짝 붙어 서 계셨는데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꽉 쥐고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시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21세기 뉴욕의 모습이 이래도 되는 걸까요? 그러던 중 우연히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에 대한 자료를 접하게 됐습니다. 깜짝 놀랐죠. 한국은 이미 20년 전부터 이런 사고를 예측하고 대비해왔던 겁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어요. GDP가 미국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나라가 어떻게 뉴욕보다 앞선 시스템을 가질 수 있을까? 하지만 자료를 찾아볼수록 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서울의 모든 지하철역에는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누군가 고의로 다른 사람을 밀어도 선로로 추락하는 사고는 일어날 수 없는 구조였죠. 이건 단순한 시설물이 아닌 미래를 예측한 혁신이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의 지하철 스크린도어 설치율이 98%를 넘는다는 사실이었어요. 하버드에서 교통공학을 전공하고 20년간 뉴욕 교통국에서 일하면서도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걸 몰랐다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는 매년 수십 건의 사고가 발생해도 조심하세요라는 경고문만 붙여놓고 CCTV를 몇 대 더 설치하는 것으로 대응해왔죠.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을 연구하고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왜 한국은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고 뉴욕은 왜 아직도 원시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이 이야기는 단순한 시스템의 차이가 아닌 인간의 생명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을 직접 보기 위해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도시철도공사의 안전관리 부장님이 인천공항에서 마중 나와 주셨는데 공항철도 승강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완벽하게 밀폐된 스크린도어, 깔끔한 승강장, 정확한 도착 시간을 알려주는 전광판까지. 이건 제가 알던 지하철과는 전혀 다른 시스템이었습니다. 특히 LED 조명이 열차가 들어올 때마다 깜빡이면서 승객들에게 주의를 주는 섬세한 배려는 상상도 못했던 것이었죠. 이게 정말 지하철이 맞나요? 제가 물었더니
부장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는 곧 알게 됐죠. 서울역에 도착한 순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출근 시간대라 엄청난 인파가 몰려 있었지만 뉴욕처럼 사람들이 벽에 붙어 서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하게 스마트폰을 보거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심지어 어린 학생들도 부모의 보호 없이 혼자 등교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한 노인분이 승강장에서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죠. 뉴욕에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최소 15분은 기다려야 하는데,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과 3분 만에 영무원들이 응급키트를 들고 달려왔고 119 구급대원들도 5분 안에 도착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모든 역사의 3D 기반 스마트 스테이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서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가장 가까운 출구로 구조대가 올 수 있도록 안내까지 해준다고 하더군요. 이런 시스템은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제가 묻자 부장님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부터입니다. 우리는 그때의 교훈을 절대 잊지 않기로 했죠. 더 충격적인 계기는 2007년 회현역 사고였다고 합니다. 한 노숙자가 여성 승객을 선로로 밀어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로 전국 모든 역사의 스크린도어 설치가 의무화됐다고 해요. 한국은 불행한 사고들을 교훈 삼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부장님은 저를 통합관제실로 안내하셨습니다. 벽면 가득한 모니터에는 역사의 구석구석이 실시간으로 비춰지고 있었어요. 단순한 CCTV가 아닌 IoT 센서와 AI가 결합된 첨단 시스템이었죠. 특히 화질이 놀라웠습니다. 뉴욕의 흐릿한 CCTV와는 비교도 안 되는 선명한 화면으로 승객 한 명 한 명의 움직임까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어요. 보세요. 여기 위험 상황이 감지됐네요. 부장님이 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술에 취한 듯한 승객이 비틀거리고 있었는데 AI가 이상 행동을 감지하고 즉시 영무원에게 알림을 보내는 걸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어요. 불과 2분 만에 지하철 보안관 2명이 현장에 도착해서 취객을 안전하게 안내했습니다. 부장님은 스마트 스테이션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역사 내 모든 시설물이 IoT 센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에스컬레이터에 문제가 생기면 즉시 감지돼 정비팀에 알림이 가고 화재 발생 시에는 자동으로 환기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대피 경로가 안내된다고 합니다. 시스템의 효과는 수치로도 명확했습니다. 스크린도어 설치 이후 사고율이 98% 감소했고 범죄 검거율은 85%나 증가했어요. 특히 평균 사고 대응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었습니다. 뉴욕이 평균 15분인데 반해 서울은 단 3분이었죠. 야간 운영 시스템도 완벽했습니다. 새벽 1시부터 4시까지는 열차 운행이 중단되는데 이 시간에 모든 역사에서 안전점검과 응급상황 대비 훈련이 진행됩니다. 그날 밤 저는 그 훈련을 직접 참관했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갑자기 비상상황 발생, 심정지 환자 발생 이라는 방송이 울렸고 영무원들이 AED를 들고 뛰어나왔습니다. 환자 발견부터 응급처치까지 걸린 시간은 단 3분. 이런 훈련이 매주 진행되고 불시에 실시되는 훈련도 있다고 하니 그들의 전문성이 이해가 됐죠. 기술적인 면에서도 한국의 지하철은 최고였습니다. 스크린도어의 비상개방 시스템은 단 30초 만에 작동이 가능했고 정전 시에도 수동으로 열 수 있게 설계되어 있었어요. 공기질 개선과 에너지 절감 효과까지 있어서 설치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는다고 합니다. 한국의 지하철역은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닌 종합방제 시스템의 역할도 했습니다. 모든 역사가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 설계가 되어 있고 대피소 기능도 갖추고 있었죠. 화재 발생 시에는 스프링클러가 자동으로 작동하고 연기 배출구가 열리면서 대피 경로가 LED로 표시됩니다. 시민들의 안전의식도 놀라웠습니다.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시민들이 먼저 나서서 돕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었어요. 매월 시민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분기별로 대규모 재난 대비 훈련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지하철 보안관들의 활동도 인상적이었습니다. 271명의 보안관들이 2인 1조로 노선을 순찰하는데 범죄 예방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도우미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었어요. 술에 취한 승객을 안전하게 귀가시키거나 길을 잃은 노인을 도와주는 일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시간대 순찰에도 동행해봤는데 마지막 열차가 끊긴 후에도 영무원들의 일과는 계속됐습니다. 모든 설비를 점검하고 다음 날을 위한 안전 점검이 철저하게 이뤄졌어요. 이 시간에도 불시 비상훈련이 진행된다고 하니 그들의 사명감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실시간 위험 감지 시스템이었습니다. AI가 CCTV 영상을 분석해서 승객들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거죠. 예를 들어 누군가 선로 쪽으로 접근하거나 취객이 비틀거리는 모습이 포착되면 즉시 경보가 울립니다. 환승 시스템도 완벽했습니다. 모든 환승 통로에는 방향 안내 LED가 설치되어 있어서 처음 오는 사람도 쉽게 길을 찾을 수 있었어요.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도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시스템도 갖춰져 있었습니다. 역사 내 모든 시설은 중앙통제실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됩니다. 화재 감지기, 침수 센서, 지진 감지기 등이 24시간 작동하면서 위험 요소를 감시하죠.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대응팀이 출동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귀국 후 바로 MTA 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가 심했지만 제가 찍어온 영상들을 보여주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결국 시범 사업으로 타임스퀘어 역에 한국식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진들이 뉴욕에 와서 설치를 도와주었고 우리 직원들은 서울에 가서 운영 노하우를 배워왔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어요. 이제야 안심하고 지하철을 탈 수 있게 됐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됐죠. 이제 뉴욕 지하철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역사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기로 했고 AI 기반 관제 시스템 도입도 준비 중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문화,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 한국에서 배운 이 가치들이 뉴욕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들어갈 것입니다.